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후크의 법칙과 용수 처리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죠. 머릿속으로 용수 처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용수 처리 압축되어 있을 때와 용수 처리 늘어났을 때 그 뒤에 다음 현상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후크의 법칙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방금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를 그대로 기호화 처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힘인데 용수처럼 스프링이라고 하니까 S를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KX에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하나가 필요하죠?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부원력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뭘 뜻하냐면 용수철 상수를 뜻해요. 그쵸? 여기는 용수철 상수,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탄성이에요. 탄성을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단위는 당연히 힘을 여기 얘는 변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눠주게 되니까 뉴턴 퍼 메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거는 용수철이 평형 상태에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여기는 변이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는 변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여기가 뭐냐면은 복원력을 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스토링 포스라고 하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사고 실험을 하라고 했듯이 용수철이 만약에 압축이 되어 있으면은 용수철은 틀림없이 반대로 나가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밀 거예요. 용수철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용수철은 틀림없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길 거예요. 바로 이게 복원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원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복원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합쳐서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한번 의미를 한 번만 써볼게요. 의미는 크게 용수철이라고 하는 자체도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첫 번째 뭐하고 비례를 해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변이라고 하는 늘어난 길이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은 용수철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테고 용수철이 더 압축돼 있어도 반대로 더 큰 힘을 갖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힘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떤 크기라고 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겠죠. 어떤 거? 맞아요. 용수철이 힘의 방향과 그리고 또 하나 변이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수철의 힘의 방향이라고 쓸게요. 힘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 변이의 방향을 고려를 해보면은 얘 둘은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얘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일 수밖에.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후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후크의 법칙 자체를 한번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후크의 법칙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또 하나 이거를 만약에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원래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힘이 작동을 하게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크기를 써주고 지금 방향은 내가 X축으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I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성분을 써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가 힘이라고 하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조금 전에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후크의 법칙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KX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KX라고 하는 크기를 써줄 수가 있고 다시 여기에 방향을 뜻하는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처럼 후크의 법칙을 벡터로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후크의 법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수처리 물체의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죠. 그 사고 실험은 다음과 같은 모델이에요. 뭐냐면 용수철이 이만큼 압축이 돼 있어요. 평형 상태에서 압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용수철은 물체를 밀 거예요. 그래서 평형 지점까지 밀었다가 최고점까지 늘어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 왔다 갔다 진동하는 모델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겼죠? 이게 원래는 단진동 운동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고려를 할 거냐면 이렇게 고려를 할 거예요. 용수처리 물체 한 1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단지 x의 초기 위치에서 x의 나중 위치까지 움직일 때만을 고려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건가 하는 목적은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전개를 해보죠. 뭐냐면 지금 주제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에 대한 정의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은 이게 1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켰다라고 할 건데 거리를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는 변이니까 벡터태고 힘도 벡터태고 이 전체를 다 더하면 1의 일반적인 정의가 될 거예요. 물론 움직인 거리를 초기치부터 나중치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1에 대한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뭔가 하는 이것만 찾아내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한 1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은 우리가 이미 찾아놨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후쿠의 법칙에서 이렇게 벡터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힘의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전개를 시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먼저 구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x의 여기는 지금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는 이것처럼 x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의 초기치부터 x의 나중치까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찾았어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i 루프라고 하는 x축 방향의 방향 성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dr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3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1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벡터예요. 벡터니까 우리는 이것도 똑같이 1차원의 크기와 방향으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쉽게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dx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와,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방향 성분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전개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둘 사이에 대해서는 뭐 나와요? 얘는 1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다시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이 식은 이렇게 인테그랄이 있고 x의 초기 위치부터 x의 나중 위치까지가 돼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k의 x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는 1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dx꼴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정말로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얘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적분을 할 거냐면 하나는 한 구간을 x의 초기치부터 0이라고 하는 여기가 1번 구간, 그리고 두 번째 0부터 나중치까지 이렇게 2번 구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먼저 초기 물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평형점까지만 먼저 이렇게 적분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이너스 kx에 나머지는 dx로 똑같을 테고 두 개제를 이렇게 더해줘도 상관없죠? 그 뒤에 0부터 나중치까지, 그쵸? 평형 상태부터 나중 변이까지, 최종 변이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x에 dx꼴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논리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쉽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kx의 제곱이 남을 테고 적분 구간은 x의 초기 위치부터 0까지 될 테고, 그리고 플러스 다시 또 하나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kx의 제곱꼴이 나올 테고, 그리고 0부터 변위의 최종 위치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나와? 이 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을 넣게 되면 0 넣을 테고 초기치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테니까 얘는 2분의 1 kx의 초기 위치에 이렇게 제곱꼴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먼저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중 변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살아남아 있을 테고 2분의 1 kx인데 나중 위치까지의 제곱이 될 테고 0이 들어가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값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볼게요. 의미 부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 1번, 2번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면은 얘가 1번이 될 테고 여기가 2번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과 변위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과 변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걸 바탕으로 1의 양의 1인지 음의 1인지를 한번 결정을 내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힘의 방향과 변의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 용수철의 힘의 방향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쪽에 있는 모델을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힘의 방향은 틀림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위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변위의 방향 첫 번째 구간에서 변위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변위의 방향도 지금 보면은 물체가 최소로 줄어들었을 때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0점, 평형장까지 늘어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위의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값 자체를 보게 되면 플러스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미 부여를 하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첫 번째 구간이라고 쓸게요. 이 구간 내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결국에 여기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두 번째 구간도 과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구간? 그럼 이 구간은 여기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도 1번 먼저 용수철의 힘의 방향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식이 되냐면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평형점을 지났어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일까? 아니지.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틀림없이 평형점을 지냈기 때문에 용수철을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수철은 어떻게?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여기에 용수철 힘의 방향은 위에 있는 거와 다르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변위는 여러분들은 용수철의 힘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일지는 몰라도 계속 물체는 지금 평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변위까지 이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위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변위의 방향은 얘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이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1은 이때는 플러스일지는 몰라도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용수철의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간에 따라서 이것처럼 의미 부여를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를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에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구간 동안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서 결과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처럼 이렇게 0이 돼요. 알짜 1은 0이에요. 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외력이 이렇게 작용하여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여기 어플라이드 포스에서 APP를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되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면 돼요. 용수철이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손으로 막았어요. 그죠? 용수철은 지금 이 물체를 평행일치로 밀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막았어요. 손으로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을 제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외력이 작용하여 매우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 경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용수철은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외력이 손이에요. 손으로 용수철을 막고서 이거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 경우를 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힘의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용수철은 이것처럼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 외력은 이렇게 반대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죠? 이 그림을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용수철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얘는 외력과 천천히라고 했기 때문에 외력과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방향은 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그대로 기호 처리하면 바로 이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경우를 이용해서 다시 똑같이 이때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왜냐면 지금 요 힘을 찾아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이 논리를 전개시켜 볼까요? 원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은 1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힘이 뭔가 하는 걸 찾아냈어요. 이 힘이.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식에서 보면 뭐야? 맞아요. 똑같아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변수의 x의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그리고 여기는 kx가 이렇게 용수철의 크기만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i로 방향성분이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이쪽에서 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벡터니까 지금 이렇게 크기와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이니까 이 식 자체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의 초기 위치에서 x의 나중 위치까지, 그리고 여기는 kx의 이렇게 dx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처리는 여기가 2분의 1이 남을 테고, 그렇죠? 2분의 1 kx의 제곱꼴로 이렇게 될 테고, x의 초기 위치에서 x의 나중 위치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는 2분의 1 kx의 나중 위치의 제곱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kx의 초기 위치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간별 의미 비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용수철이 한 일과 외력이 작용했을 때 한 일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유각하고 유각은 어떤 관계? 그렇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논리 전개는 서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했나 하는 걸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후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후크의 법칙은 지금 이것처럼 용수철 상수와 변이와 복원력 사이의 관계예요. 그죠? 후크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이걸 벡터로 바꿨어요. 벡터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뒤에 후크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 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자체를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용수철이 물체 한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력이 작용할 때 물체를 천천히 움직이게 한 경우, 이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경우는 값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지 부호가 이것처럼 반대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수철이 물체 한 일 중에서 우리는 의미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 용수철을 힘의 방향과 변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용수철의 힘의 방향과 변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실제 알짜 1은 0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가 있죠.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